약간 피말리는 것 같아. 거기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해? 입장료가 있어? 아니 사전 예약하면 된다던데? 그래 그럼 바로 고고해. 안녕하세요. 저는 파리를 여행하고 있는 지유라고 합니다. 지난 봄 학기에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왔던 끌뢰를 만날 겸 여름 방학을 맞아 파리에 다녀왔습니다. 사실 올림픽 기간에 파리를 가는 게 좀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끌로에도 올림픽 기간 동안은 입장료와 교통비가 오른다며 다소 초대하기에도 미안해 하더군요. 루브르 박물관도 30% 인상되었고 파리의 랜드마크인 에펠탑도 20%가 올라 5만 원이 넘거든요. 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에는 지하철도 2배이고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끌로의 집에서 지낼 수 있게 되어 숙박비는 아낄 수 있기에 전 여행을 가기로 했답니다. 파리에 온 지도 벌써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올림픽 티켓 관전하는 비용이 생각보다 비싸서 많은 경기를 직관할 수는 없었지만 운 좋게 양궁 결승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양궁이 대중적인 스포츠는 아니라 올림픽 경기 때에만 관심을 받긴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양궁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올림픽에서 메달을 많이 따는 종목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끌로에는 제게 대한민국 선수들이 왜 이렇게 양궁을 잘하는지 물어보더군요. 전 선수들이 열심히 해서라고 이야기하려다 잠시 멈칫했습니다.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 중에서 열심히 안 하는 선수가 없으니까 말이죠. 전 끌뢰와 함께 한국 양궁에 대한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양궁에 대해 찾아보니 몰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세계 양궁 대표팀의 감독이 한국인인 경우가 많더군요. 그리고 한국과 마지막으로 붙는 팀이 은메달을 따는 경우가 많으며 올림픽에 나가는 것보다 국가대표가 되는 것은 더 어려운 종목이었습니다. 이번에도 한국 남자 양궁 대표팀이 양궁 남자 리커브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올림픽 3연패를 달성해서 전 세계에 부러움을 사고 있는데요. 프랑스 파리 레쟁발리드에서 열린 양궁 남자 단체전 결승에서 프랑스를 5대1로 승리하며 금메달을 획득한 것입니다. 끌로에와 함께 경기장을 찾은 전 대한민국을 끌로에는 프랑스를 응원했는데요. 결승까지 단 한 세트도 내주지 않는 실력을 보며 끌로에는 너무 놀랍다며 한국의 승리는 압도적이라고 표현하더군요. 올림픽 남자 단체전에서 2대회 연속 우승을 한 나라는 한국뿐이라니 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2020 도쿄 올림픽에 이어 세 번째 2024 파리 올림픽에서도 우승이라니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남자팀만 잘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 여자 양궁팀 대표팀은 중국을 물리치고 10연패를 달성한 것입니다. 10연패라니 올림픽이 4년마다 열리니 40년 동안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1988 서울올림픽부터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우승을 한 거라고 하니 정말 대단해요. 전 도대체 국가대표가 어떻게 되길래 이렇게 잘하지? 그리고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양궁을 잘하는 걸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현재 파리올림픽에서는 사격총, 펜싱칼, 양궁 활에서 모두 금메달을 따 각국의 부러움을 사고 있거든요. 예로부터 총이나 칼을 잘 다루던 민족이어서 그런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끌뢰에게 우리나라는 조상들도 칼과 활을 잘 다루던 민족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명궁 명사수로 불리던 주몽이 생각나며 말을 타고 활을 쏘던 벽화를 보면 타고난 DNA가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끌로에는 그렇다고 보기엔 펜싱은 유럽에서 더 유행하던 것이고 프랑스가 종주국인데 한국은 이런 DNA도 영향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타고난 DNA의 체계적인 평가와 훈련이 실력을 만든 거겠죠. 전 훈련 과정이나 선발 과정이 궁금해서 유튜브에서 영상을 더 찾아보았습니다. 다른 종목보다 양궁에서 국가대표 되는 것이 왜 어렵지 하고 생각했는데요. 국가대표 선발 과정을 보니 이해가 되더군요. 한국의 양궁은 매년 선발전을 치러 남녀 각각 8명씩 뽑고 이 8명을 다시 2번의 평가전을 치러 상위 3명을 선발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양궁 국가대표가 되려면 5번의 혹독한 시험을 치러야 하는 거죠. 학연과 지연, 불합리한 관행, 불공정한 선수 발탁도 없었습니다. 도쿄 올림픽과 항저우 아시안게임 때에는 코로나로 대회가 1년 연기되자 국가대표 선발전을 다시 치렀다고 해요. 그 해의 성적이 가장 좋은 선수를 뽑는다는 것이 바로 양궁 대표 선수 선발의 철칙이라고 합니다. 훈련 과정도 국제대회를 앞두고는 집중하기 어려운 야구장이나 축구장에서 적응 훈련을 하고 최근에는 AI 슈팅 로봇도 훈련에 도입했다고 합니다. 전 AI 기술까지 접목해서 너무 놀랐는데요. 이 로봇이
바람의 방향과 세기를 파악해 선수들의 집중력과 평정심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준다고 했습니다. 이번 대회를 앞두고도 H그룹이 개발한 개인 훈련용 슈팅 로봇과 1대1 대결을 펼친 게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훈련 시에는 파리올림픽의 경기장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여 최대한 실전에 가까운 경기장 세트를 마련하여 훈련하게 했고, 생강의 강바람을 만날 수 있는 앵발리드 경기장의 지리적 위치를 고려해 남한 강변에서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올림픽의 실제 세트장과 동일한 경기장에서 강바람까지 계산한 연습이라니, 경기장뿐만 아니라 식당과 화장실, 이동시간 체크 등 세심한 동선 관리는 물론 경기장 10km 밖 전용 훈련장과 경기장 300m 거리에 별도의 선수 휴게 공간까지 마련해 정말 적응의 끝판왕을 보여주었더군요. 한식 담당 주방장을 섭외하여 선수들의 건강과 컨디션을 챙긴 것도 물론이고요. 펜싱이 프랑스를 이기고 금메달을 따서 한국이 펜싱 강국이 된 배경이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한 기업의 지원이 언급되었습니다. 양궁도 역시 한국의 H기업의 수업을 받고 있더라고요. 무려 40년 동안의 지원이라니 단일 종목으로도 최장 기록이고 500억 원을 투입했다고 해요. 끌로에는 양궁을 배우는 학교가 따로 있는 거냐고 묻더군요. 이런 선수를 양성하는 기관에 다니고 훈련하는 건 무척 비쌀 것 같다면서 말이죠. 저도 그럴 거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양궁을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학교 내에 양궁부 정규 교육과 훈련을 제외한 일체의 사교육 행위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사교육하면 한국이고, 특히 이런 스포츠는 그 운동을 배우는 출신 학교나 사교육 기관의 영향이 크고 파벌로까지 이어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양궁에서는 이런 일이 없다니 신기했습니다. 교육에 필요한 모든 것을 양궁협회가 지원하는 시스템이어서 그렇다고 해요. 한 선수가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 한 해 쏘는 화살만 4,000발이 넘는다고 하니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2020 도쿄올림픽 메달리스트도 이번 선발전에서 떨어졌다고 해서 너무 놀랐는데요. 한두 번 못 쐈다고 실력을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 번의 선발 과정을 거치면 정말 오로지 실력으로만 뽑는 것이 선수에게도 코치진에게도 적용되어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아낌없는 지원, 그리고 공정한 선수 선발과 시합, 선수들의 노력까지 모든 게 정말 완벽한 양궁 선수팀이었습니다. 그러니 올림픽만 되면 메달을 따는, 그것도 금메달을 따는 종목인 양궁은 이번에도 변함없이 기록을 써간 거죠. 전 한국인임에도 양궁에 대해 잘 몰랐는데 이번 기회에 양궁에 대해 공부하게 되었네요. 알고 보니 양궁 선수들이 더 대단해 보이더군요. 올림픽 티켓 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 모든 경기를 직관하는 것은 불가능한데요. 전 수영 경기는 코리아 하우스에서 응원했는데요. 코리아 하우스라고 들어보셨죠? 파리 7구에 있는 코리아 하우스는 대극장과 소극장 등 다양한 공간을 보유한 메종드라 쉬미 건물 전체에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끌로에는 한국문화체험관 같은 곳이냐고 물었습니다. 원래는 선수단 지원과 메달리스트 인터뷰 장소로 활용하던 코리아 하우스였는데 이번에는 문화체험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는 끌로에에게 한국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인 것 같다고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저희는 사전 예약을 하고 방문했습니다. 사전 예약을 하면 무료로 방문할 수 있고, 사전 예약 시 등록한 사진으로 출입증을 만들어 주거든요. 입구에 들어서면 대한체육회전이 있는데 한국 선수단의 올림픽 주요 결과와 선수들을 만날 수 있어 올림픽 분위기를 흠뻑 느낄 수 있습니다. K-팝, K-뷰티, K-푸드 등 다양한 한국 문화 체험 행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K-팝의 축제인 K-콘, 마마 어워즈를 활용해 포토존과 즉석사진관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끌로에는 K-팝과 K-뷰티관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메이크업을 직접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방문객들도 관심이 높았습니다. 대기줄이 너무 길어서 일단 다른 곳을 먼저 둘러보고 다시 오기로 했습니다. 다른 곳에는 한복 체험존과 스티커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이즘 존도 있었는데요. 이 두 곳은 사람들이 무척 많더라고요. 한국에서 보던 것을 파리에서도 볼 수 있다는 게 신기했고, 저에게는 익숙한 한국 문화를 즐기고 있는 외국인들을 보니 저도 모르게 어깨가 올라가더라고요. 끌로에는 떡볶이를 먹자고 하더군요. 한국에서 교환학생 시절 먹었던 그 맛을 먹어보고 싶다며 말이죠. 저희는 만두와 떡볶이 그리고 포차에서 맥주를 샀는데요. 저희가 먹는 조합으로 다른 외국인들도 즐기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한국 맥주 맛없다고 한 유럽 사람들 어디 있나요? 떡볶이와 만두, 주먹밥을 파는데 매번 준비 물량이 매진이라 한국에서 물량을 더 공수해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방문했을 때도 정말 사람이 많았어요. 떡볶이를 먹고 매워하면서도 맛있다고 이야기하고 맥주
맥주를 한 모금 들이키더라고요. 역시 맛있는 음식은 인정과 장소를 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잔디광장에 모여서 다 함께 대한민국을 외치다니 너무 흥분되었습니다. 올림픽 기간 중 20여 개의 국가 홍보관이 운영되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 홍보관은 개관 시간과 저녁 시간에는 줄을 설 정도로 인기가 많다고 했습니다. 파리 시내 한복판에 대형 태극기가 걸린 건물 앞에 많은 외국인들이 줄을 서 있고 K-팝 음악에 춤을 추고 좋아하는 스타와 사진을 찍기 위한 포즈를 하고 있다니 실제 눈으로 보니 보고도 못 믿을 광경이더라고요. 끌로에는 한국 관광지에서 사진을 찍는 콘셉트로 만들어진 내 별자리에 맞는 관광지가 재미있었다며 강릉, 부산, 전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즉석 사진을 찍을 수 있어서 재미있었다고 하며 다음에 추천받은 행사 중 보령 머드 축제가 있었는데 꼭 가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국어로 진행되어 모두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함께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즐겁고 좋다며 말이죠. 일본은 라멘과 초밥으로 음식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낸다고 하는데 어떻게 꾸며져 있나 궁금해지더군요. 저희가 올림픽 출전할 때만 해도 일본은 400명이 넘는 선수단이 참가했고 저희는 150명이 되지 않아 일본에서 저희 선수단 규모를 거론하며 침몰하는 한국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하며 조롱하는 칼럼을 기재해 논란이 된 걸 알고 있었거든요. 지난달 말에 파리올림픽에 대한 보도가 적은 이유는 한국 선수단이 도쿄올림픽 때보다 60% 줄어든 규모의 단체 종목은 여자 핸드볼뿐이라며 칼럼을 기고한 건데요. 일본의 대표적인 극우 인사인 무로타니 카츠미는 세계 언론은 올림픽 개막으로 자국 선수 활약상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보도를 하고 있다. 한나라 선수단의 활약은 경제 지표나 군사력 지표와는 다른 차원의 국력을 상징하기 때문이라면서 하지만 스포츠 강국이라고 자부해온 한국의 언론이 파리올림픽의 동향을 작게 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카츠미는 도쿄올림픽 당시 한국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냈는데요. 3년 전 도쿄올림픽 당시 한국 언론은 개막 몇 달 전부터 방사능 대국 일본을 찾아다니는데 혈안이 됐다며 그에 비해 이번에는 눈에 띄는 경기장 소개 예고 기사도 없다. 때려잡아야 할 야만국 일본에서 존경해야 할 문화대국 프랑스로 무대가 옮겨졌냐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논리도 없고 내용도 없는 억지스러운 주장이죠. 그는 이어 한국 올림픽 선수단은 금메달 획득 목표를 5개로 잡았다. 목표를 적게 말해서 이겼다는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전략이라면서 하지만 태권도 등 틈새 종목에서 몇 개의 메달을 따더라도 한국은 더 이상 스포츠 강국이 아니라는 것은 한국인들 스스로 잘 알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지금 무슨 생각을 할지 궁금해집니다. 왜냐하면 8월 5일 기준으로 대한민국은 6위, 일본은 7위거든요. 아직 대회가 일주일가량 더 남았다고 하지만 금메달 5개를 예상했던 대한민국이 선전하고 있어 무척이나 당황스럽고 배가 아플 것 같습니다. 한국이 올림픽 때마다 양궁에서 메달을 싹쓸이하는 것에 한 일본 기자는 한국인들이 조선시대 고구려 때부터 활을 잘 쏴서 그런 건가? 정말 이게 역사적으로 근거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했다고 하더군요. 이에 남자 양궁 선수인 김우진 선수가 공정한 대한양궁협회 덕분에 모든 선수가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한다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세계 정상을 지킬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만들어간다. 며 과거의 선조들의 DNA도 있지만 지금 현재의 시스템과 노력도 중요함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이전에 동메달을 차지했던 미국 선수의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는데요. 한때 한국 궁사 킬러로 불렸던 브레이디 앨리스는 한국과 미국의 양궁 시스템은 뿌리부터 다르다라고 말하며 두터운 선수층이 한국 양궁의 저력이라고 손꼽았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어렸을 때부터 15년 상당의 훈련을 받는다고 들었다면서 미국에서는 자신이 활쏘기로 밥벌이하는 유일한 궁수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한국의 양궁이 훨씬 더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전 이 선수의 이야기에 놀랐습니다. 올림픽 때만 반짝하는 관심을 보인 것에 반성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활을 쏘고 땀을 흘리며 훈련했을지 정말 경이로운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이 같은 선수들의 노력이 빛나 파리의 메달 소식과 함께 코리아 하우스에 많은 외국인들이 찾아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이겠지요. 차이나 하우스와 재팬 하우스도 있다고는 하던데 코리아 하우스만큼 인기는 아니라고 하더군요. 나중에 시간 되면 어떻게 운영하는지 한번 구경해야겠어요. 그런데 기사든 칼럼이든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코리아 하우스가 화제이지 다른 곳은 별로 언급이 안 되더라고요. 파리에서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을 함께 외치며 응원하고 있는 현장에 와 있으니 대한민국 국민님이 다시 한번 뿌듯해진답니다. 파리에서 남은 여행 올림픽 선수들 응원 열심히 하며 또 다른 재밌는 이슈가 생기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